음양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거죠. 개념적으로 다 알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죠. 음양 한번 관계되는 거 하면서 하늘과 땅이 있죠. 음양강이죠. 또 여자 남자 또 낮과 밤 이것도 기죠. 여름과 겨울도 될 수 있고 다 모든 음양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은 이치를 따져놓고 보면.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러면 햇볕 드는 데를 뭐라 그래요? 양지. 그늘 지는 데는? 이걸 제가 여러분들이 몰라서 물어볼까요? 아니잖아요. 이건 양과 음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자, 따뜻하고 차가운데 그늘지고 햇볕이 드는 데는 우리가 음양이라고 한다 그거예요. 뭐 당연하죠. 자, 햇볕 뜨는 데는 양지는 어때요? 따뜻하고. 그러죠? 그늘지는데 음지는 차갑거나 서늘하고. 요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겨울과 여름도 이렇게 비유가 되는 거고 낮과 밤도 낮에는 따뜻하고 밤에는 아무 춥죠. 낮에 비해서. 이게 다 음양입니다. 그럼 음양이라는 건 둘이잖아요. 이 둘은 애초에 어디서 왔냐는 거야. 어디서 왔냐. 제가 지금 강의를 하는 거는요. 앞으로 제가 시리즈로 쭉 강의를 할 건데 처음에는 바탕을 까는 이 강의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논리적으로 이걸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둘인데 이 둘이라는 것은 어디서 나왔느냐 이게. 이거는 하나에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 태극이다 그래. 하나를 우리 동양에서는. 근데 이 태극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낱개 하나가 아니에요. 완벽하게 아무것도 없는 하나.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는 성리학에서는 무국이라 그래. 태극이 무국이다 그래. 이게 아무것도 없는 하나인 상태. 요거를 태극이고 무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게 좀 상당히 이런 쪽에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은 저게 뭔 소리야? 태극은 뭐고 또 무국이라니.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는 또 뭐예요?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또 조금 쉽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기 혹시 성당이나 교회 다니거나 뭐 안 다니신다 하더라도 뭐 대부분 성경 내용은 대부분 아시죠? 자, 창세기 1장 1절이 뭐라고 나옵니다. 요새 카톨릭 성경은 조금 바뀌긴 했어요. 얼마 전에 바뀌었는데 바뀌기 전에 뭐라고 돼 있어요? 카톨릭 1장, 창세기 1장 1절 첫 마디가 태초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태초가 태극이고 무국이에요. 자, 이 태초에는 아무것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죠, 태초에.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데 만들어지는 것은 창조지. 그래서 성경은 기본이 창조론이잖아요. 창조론. 자, 그러면 자, 어차피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성경을 뭐 저는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성경을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저도 성경 공부를 한 10년 정도 참 그 성경 기독교 철학을 하시는 교수님한테 저도 공부를 했고 그래서 나름대로는 그 공부를 좀 해봤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첫 마디만 한번 읽어볼까요? 태초에 하느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1장 2절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1장 2절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 창조진 천지를 전제로 하는 겁니다. 아직 모양을 못 갖췄어요. 꼴을 못 갖췄어요. 그런데 깜깜한 아무 그 시면의 연모도에 하느님이 영이 운행하셨느니라. 1장 3절에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그 하느님의 영이 또 2절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생겼다. 거기서 빛이 만들어집니다. 빛이 있으라니 빛이 생겼다 하는 얘기는 창조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자, 1장 4절은 뭐예요? 그거를 하느님 보시기에 좋았다. 1장 5절은 그 빛을 낮이라고 어두움을 밤이라 했다. 여기서 빛이 뭐예요? 양이죠. 어두움이 뭐예요? 음이죠. 동양의 천지창조 이론과 똑같습니다. 이게 지금 태극도설에 나오는 거예요. 음양, 오행 이런 것들이 다 동양에서는 성리학을 성리화를 체계화시킨 주렴계 선생님이 태극도설에 나오는 것이 이게 태극이고 무국이고 한다 하는 얘기가 다 거기서 나오는 것들. 그러면 동양에서 얘기나 서양에서 얘기가 사실은 표현이 다를 뿐이 똑같습니다, 이게. 자, 그러면 여기서 양과 음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해가 벌써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빛이 있으라 빛이 생겼다는 게 태양이 만들어졌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하늘의 색깔을 물어보면 하늘이 무슨 색인가요? 하늘이 뭔 색이에요? 네, 하늘색이라고 그러죠. 하늘이 하늘색이라고 그래요. 근데 하늘의 본래 색은 하늘색이 아니에요. 하늘의 본래 색은 검은색이잖아요.
그 창세기 1장 2절에 나왔잖아요. 암흑, 깜깜한 암흑, 희면의 연못에 하느님의 영이 운행했죠. 그게 하늘이에요. 근데 빛이라는 빛이 생겼죠. 그 빛이 생긴, 태양이 생기면서부터 그 검은 하늘이 파랗게 보이기 시작한 거죠. 자, 우리가 태양이 지고 나면 밤 하늘이 까매요, 파래요. 그게 하늘의 본래 색깔이에요. 근데 태양이 뜨기 때문에 그것이 파랗게 보이는 거예요, 낮에만. 이제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동양의 어른들은 그거를 이미 간파했죠. 알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옛날에 배웠던, 어렸을 때 배웠던 천자문의 첫 마디가 뭐예요? 하늘천 따지 거무련 누르와. 하늘은 검고 땅은 누르니라. 거기 하늘이 검다고 나오잖아요. 정확한 표현이죠? 성경에도 검다고 나온 거예요. 그거를 그렇게 못 받아들인 것뿐이야. 그 하늘은 검은색입니다, 원래. 근데 검은 것이 우리 동양에서는 표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거물흙이 있고 거물현이 있어. 거물흙이라는 건 블랙이에요. 근데 우리가 거물현, 가물현 하는 것은 뭔가 하면 가물해진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 블랙이라는 건 그냥 실체가 있는 이런 까만 거고, 이거는 어두워서 가물가물해서 흙으로 보이는 거죠. 이게 가물현의 실제 표현이에요. 그래서 한자에서는 흙과 현으로 표현해요. 그러니까 어휘가 엄청 풍부한 겁니다, 이 동양이. 똑같은 표현도 다 달라요. 보는 거 하나만 설명하더라도 보는 시가 있죠? 보는 관이 있죠? 볼 간이 있죠? 다 틀립니다, 이게. 보는 거 그냥 일반적으로 보는 겁니다. 관이라는 것은 뭔가 세밀하게 알아내서 관찰해서 보는 것이 관이에요. 간이라는 것은 자세히 보기 위해서 손을 하나 이렇게 댄 거예요, 눈 옆에다가. 그래서 눈목 옆에다가 이렇게 갖다 붙인 것이 이게 간자입니다. 이게 볼간자거든요. 뭔가 자세히 살펴본다, 이런 뜻이에요. 관찰하는 거고 또 달라요. 이게 보는 거는 저기 누구지? 이렇게 보는 거고, 관찰하는 건 뭔가 어떻게 하는가를 상황을 살펴보는 거고, 본다는 것도 이렇게 다 틀리고, 이만큼 어휘가 풍부한 거예요, 우리는. 자, 그러면 자, 태극에서 이제 하나에서 시작이 돼서 뭐가 나왔어요? 음양이 나왔다. 음과 양이 나왔다. 이게 하나인 암흑에서 빛이 생긴 거죠. 그러면서 암흑은 여기서 양이 나왔죠. 그런데 뭐에서 뭐가 생긴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암흑에서 빛이 생겼으니까 음에서 양이 나왔다는 얘기죠. 그렇죠. 음에서 양이 나왔다 그거예요. 자, 음에서 양이 나왔다는 얘기는 엄청난 뉘앙스를 갖고 있어요. 엄청난 뉘앙스를. 그러면 사람도 보세요. 모든 세상 이치를 한번 보시라고. 사람도 물리적으로 어디서 나옵니까? 여자인 어머니로부터 나오잖아요. 여자는 음이에요, 양이에요? 여자가 어머니가 양이라고 하는 사람 없죠? 근데 어머니 뱃속에 몇 달 있었어요? 10달 동안 거기에 처해 있어서 안 처해 있었어요. 거기서 거처를 했죠. 그래서 음 속에 처해 있을 때가 뭔 음이에요? 그게 처음이에요. 이게 처음이란 말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제 강의를 들으면서, 야, 우리 처음? 그게 순수한 한글이 아니고 한문이야? 이거 국어사전 찾아도요, 처음이라는 한자가 없어요. 그냥 우리말화 돼버린 거예요. 우리 한글화 돼버린 거거든요.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 음에 처해 있을 때가 처음이다 그거예요. 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처음이란, 이래서 처음이라는 걸 처음 들어요, 두 번째 들어요? 처음 듣죠. 지금부터 여러분들 처음 듣는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제가 강의하는 내용 중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새로운 얘기들이 자꾸 나오니까 어때요? 관심이 자꾸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제가 이걸 증거를 해드려야 돼. 증거를 대드려야 된다고요. 자, 그럼 보세요. 아까 사람은 어머니로부터 나온다 그랬죠. 어머니는 여자예요, 남자예요? 어머니는 여자죠? 네. 음이잖아요. 자, 요거를 얼굴에서 뭐 닮았다고 그래요? 얼굴에서 보면 코죠? 요건 입이죠? 이거는 뭐예요? 숨 쉬는 데지, 기능이. 요거는 뭐예요? 먹는 데죠? 그러니까 이거를 숨구멍이라고 한다면 여기는 뭔 구멍이야? 목구멍이죠? 그렇잖아요. 목구멍이라고 이게. 요렇게 해가지고 말을 정리하면 뭔 숨이 돼요? 목숨이 돼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여러분 목숨이라는 말도 처음 들었어요? 두 번째 들었어요?
이래서 목숨이란 말을 처음 들었냐고요. 두 번째 들었어요. 자, 처음 들었다. 여러분들이 처음 들었으면 처음 들었다고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새로운 것이 나오면 가만히 있어야 돼요. 박수라도 쳐야 돼요. 네, 이건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래서 목숨이다 그거야.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 목숨이 사람의 몸속에 생기잖아요. 여자도 사람이죠? 사람의 몸속에 생기면 이게 육달월이에요. 이게 변으로 갈 때 이렇게 가는 거죠. 단독 글자로 쓸 때는 이게 고기 육자지만 이렇게 쓸 때는 이것이 변으로 갈 때는 이렇게 써지니까 이게 몸을 나타낸 겁니다. 몸속에 목숨이 생겼다. 이거 뭐예요? 아이를 뱉다 소리죠? 그래서 이것이 아이벨 태자예요. 태자죠? 그런데 아이는 여자가 배, 남자가 배? 여자가 배죠. 여자의 몸속에 이렇게 목숨이 생겼어요. 그러면 그때서부터 인간이 시작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처음 시작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 목숨이 어때요? 죽을 지경이 돼. 이게 죽을 사변이죠? 그럼 유태한 거죠? 그게 유태할 때. 그러니까 이게 다 목숨. 그러니까 여기서 이 처음과 이 처음은 어디? 여자의 몸속에 목숨이 생겼다는 얘기나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가 처음이라는 얘기는 하여튼 이렇게 다 우리가 쓰여지고 있지만 이거를 우리가 한자 한자는 아는데 이렇게 조합을 못 해봤잖아요. 이 두 가지를 끼니까 어때요? 아, 그래서 이렇게 연관성이 다 갖고 있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음양으로부터 출발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도 논쟁이 안 끝난 게 하나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지금까지 논쟁 안 끝났죠. 근데 오늘 종지부를 찍을 수가 있어요. 뭐가 먼저예요? 닭이 먼저죠. 닭이 창조됐잖아요. 그게 의미예요. 닭이, 암탉이. 그게 생명을 번식하기 위해서 알을 낳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알에서 또 병아리가 나오는 거예요. 뭐가 먼저입니까? 닭이 먼저죠. 양이 먼저예요? 음이 먼저예요? 음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음에서 양이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쓸 때 음양이라고 써요? 양음이라고 써요? 그래서 음양이라고 쓰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죠? 어떤 사람은 왜 양을 앞에 안 쓰고 뒤에 쓰냐 그러는데 그거는 공부를 안 한 사람이죠. 음에서 양이 나왔기 때문에 음양이라 그래요. 그럼 모든 세상 이체가 다 어미로부터, 어미라는 것은 전부 뭐예요? 암컷이니까 음이잖아요. 사람을 제외한 건 나머지는 다 암컷, 수컷, 그렇게 사람만 여자, 남자 그렇게 해야지. 나는 암컷, 수컷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음으로부터 양이 나오기 때문에 음양이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 중에 어미로부터 안 나오는 게 어디 있냐 이 말. 그 어머니가 음이다 이거지. 이게 닭이기 때문에 달걀이 나오는 거예요. 달걀이라는 건 결과적으로 부화되면 병아리니까 닭의 자식이 병아리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창조가 됐다면 음이 창조가 된 거예요. 처음에 조물주가 천지 창조를 한 것이 뭐부터 했어요? 음부터 했잖아요. 태초에 하느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그 다음에 무엇을 했어요? 빛이 생겼죠. 그래서 양과 음에서 양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음으로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양과 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느냐? 요 음양이라는 것은 모든 세상 질서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들이에요. 이것이 없이는 아무것도 지금 현재 아주 첨단의 물리학으로 들어가도 결과적으로 음양이에요. 물 한 잔도 자 우리가 물을 H2O 그래요. 수소 2분자에 산소 1분자가 합해진 것이 물이다. 그 수소와 산소가 음과 양의 관계예요. 그것이 합해진 것이 음과 양이 합해진 것이 물이라고는 존재다 그거지. 자 그러면 남자는 그러면 양인데 그럼 남자가 양이라고 해서 아버지 기운만 받았을까요? 어머니 기운 받았잖아요. 근데 내가 양의 기운이 좀 많은 게 남자로 태어난 것뿐이야. 여자가 음이지만 내 속에도 뭐가 있어요? 아버지 기운이 있잖아요. 양의 기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음양이 조합된 거라고 보시면 된다. 이것이 우리 동양학의 핵심적인 이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가 어떤 것이냐? 이제 질병의 원인은 아까 말씀드렸더니 뭐예요? 병의 원인은 음양이 부조하다. 그러면 음양이 조화를 이루면 되는데, 그러면 음양의 조화라는 건 뭘 얘기하느냐 그거죠. 이제 그거를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면, 자, 음양이라는 것은 두 가지인데, 이 음양을 반반으로 나눈다고 하면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 이렇게 나눌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음양은 꼭 이렇게? 요게 지금 태극기의 상징이죠? 네. 그래서 이걸 태극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들어간, 문양이 들어간 기를 우리가 태극기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태극이라고 하는 이 속에는 음과 양이 여기로부터 나오는데, 이 음양 속에는 또 음양이 또 있다 그거지. 그래서 양 속에는 음이 있고, 음의 부분이 좀 있죠? 또 음 쪽에도 양의 부분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정리를 하게 되면 양쪽에는 양이 크니까 무슨 양이 되겠어요? 태양이 되고, 여기 음이 조금 있죠? 이게 소음이 되고, 소음이죠. 이쪽에는 반대로 음이 크니까 태음이 되고, 양이 조금 있죠? 무슨 양이에요? 소양이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이거를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우리가 사상이라 그래요. 이 두 개를 양의라 그래요. 양의라고 하는 말은 두 양자에 가장 두 개가 있는데 그것이 떳떳한 것에서 양의. 이거는 사상이라는 건 네 개를 얘기하기 때문에 네 개의 상이다 그래서 이것은 사상. 이렇게 얘기를 한다. 요거 하나는 뭐라고 그랬어요? 태극. 그래서 태극, 양이 뭐예요? 사상. 이런 논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뭔가 하면 이진법이죠? 자, 여기서 두 개에서 또 다시 하나에서 또 두 개가 나오죠? 또 여기서 두 개가 나온 게 네 개가 됐죠? 또 여기서 두 개씩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8이 되겠죠? 네 개씩 또 두 개 쪼개지니까. 이것이 8개가 되겠죠? 바로 이게 뭔가 하면 세상 만물이 창조된 이치가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 사람의 몸으로 비유하면 세포 분열이 이 방식으로 돼요. 실제로 자연계에서 세포 분열이 하나에서 두 개가 되고, 두 개가 해서 세 개가 되는 게 아니고, 두 개에서 네 개가 되고, 네 개가 8개가 되고, 8개가 16개가 되고, 32개가 되는 겁니다. 이 원리가, 이게 우리가 우리 몸의 세포의 분열의 원리예요. 모든 생명 창조 원리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다. 자,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현대 문명의 총알하고는 뭐를 만들어냈어요? 컴퓨터를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컴퓨터가 서양에서 만들어졌으니까, 라이프니츠에서 만들어졌으니까 서양에서 뭔 논리를 갖고 만든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아닙니다. 이 오늘날 현대의 컴퓨터의 기본 핵심 이론은 주역이에요. 주역이라고요. 그 라이프니츠라는 사람이 자기 친구가 신부예요. 그 신부가 청나라의 황실에 그 서양에 말하자면 뭐 선교사로 해서 선생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 사람이 자기네 이제 천주학을 중국에 퍼뜨리면서 자기도 중국의 역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자기 친구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 라이프니츠 이걸 못 풀었어요. 그 당시까지만 해도. 그래서 이거를 정리하고 이걸 보내줬어요. 야, 쭉 자기가 이제 배운 공부해가지고, 야, 이거 네가 생각하는 거고 이거 못 비슷한데 이거 한번 하래. 거기서 라이프니츠 손뼉을 치는 거예요. 그렇지. 이 주역의 원리 속에 그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리를 가지고 컴퓨터 하드디스크의 지금 우리 핵심 논리가 그겁니다. 그 0과 1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됐든 그 논리는 기본 바탕은 동양의 역학에서 컴퓨터가 만들어집니다. 그것이 오늘날 발달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쓰는 핸드폰 요만한 속에 수억 가지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단계까지 온 거예요. 이게 사람을 말하자면 세포와 똑같은 거예요. 이게 기가냐 메가냐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이거 갈라졌느냐. 이게 여기 이진법으로 계속 얼마나 갈라져서 많이 갈라진 만큼 저장 능력이 높아지는 거죠. 이렇게 이제 보여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오늘 뭐 주역을 깊이 설명하려는 건 아니고요. 모든 논리가 이렇게 만들어졌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 거를 한번 대입을 해보자. 우리 건강과 관련한 걸 한번 대입을 해보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사상 체질에서 여러분들이 붙인다면 여기다 체질을 붙인다면 뭔 체질이 되겠어요? 사상 체질론이라는 게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거는 사상체질이라는 것을 이재마 선생님이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그 양반이 사상 논리를 만든 게 아니라 이 논리는 주역의 논리예요. 논리인데 이 논리를 가지고 우리 체질도 이 논리를 벗어나지 못하더라. 그래서 체질을 사상체질론이라는 것을 이분이 주창을 하게 된 이것이 1900년에 돌아가신 동무 이재마 선생이에요. 수세보온의 저자죠.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체질을 갖다 보면 우리가 태양체질, 소음체질, 태음체질, 소양체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체질로. 그러면 우리 박 여사님은 지금 체질 알고 있어요? 사상 체질이 어떤 거나 확실하게 알고 있어요? 확실히 뭔데 태양체질. 아, 태양 체질이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확실이라는 말을 붙이면 잘 답변을 못 해요. 왜? 왜? 확실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대체적으로. 그런데 우리는 사실 이게 우리식 체질이거든요. 우리 체질이. 근데 우리 체질 물어보면 잘 답변을 못 해. 그건 왜 그러냐? 우리가 잘못이 아니고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우리는 이 체질이라는 걸 공부를 못 했어요. 이런 쪽으로 학교에서 공부를 안 가르쳤다고. 우리는 전부 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전부 서양식 사고를 주입식으로 교육받은 세대. 그래서 요거를 우리는 어떻게 배웠는가 하면 서양식으로 말하자면 혈액형으로 우리는 아는 거죠. 그래서 잘 보세요. 혈액형이라는 것이 네 가지가 있죠. 크게 보면 A형, B형, AB형, O형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원래 혈액형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원래 이 혈액형이라는 것은 어디서 출발하는가? 항원에서 출발을 해요. 우리 몸이 적혈구, 백혈구가 있잖아요. 적혈구가 A항원을 가지면 A형이에요. B항원을 가지면 B형이에요. 근데 이 두 가지를 다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 항원은 A하고 B밖에 없어요. 근데 이 두 가지를 다 갖고 있는 사람은 우리가 AB형이라 그러고 이 두 가지가 아예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O형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기본이 A항원, B항원 그 두 가지를 다 갖고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두 가지가 아예 없는 사람. 요 네 가지로 분류가 되는 거죠. 그래서 4대 혈액형이에요. 크게 보면. 물론 이상한 혈액형도 있어요. 모든 생물학에도 예외는 있습니다. 우리가 생물학에도 돌연변이가 있잖아요. 어떤 원칙이 있는데 그 원칙을 벗어나는 게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혈액형도 크게 보면 네 가지예요. 자, 그러면 우리도 근데 서양에서는 체질을 혈액형으로 했다는 거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래요. 우리 동양에서는 이거를 뭐 동양이라고 해도 우리나라에서요. 중국에서도 이렇게 분류 안 했어요. 체질은 동무 이재만 선생이 얘기를 한 거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표현을 했다 이거야. 그러면 공교롭게도 서양의 혈액형도 네 가지고 우리의 체질도 네 가지야.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매칭을 하는가 하면요. 이것은 정답은 없어요. 이거를 우리나라에 지금 이 동양학을 하고 특히 한의학을 하는 많은 우수한 참 그 명석한 그런 한의사들이 달라붙어서 이걸 해도 결정적으로 이거다 하고 딱 단정을 못 내리는 게 체질이에요. 그리고 똑같은 한의사라 하더라도 보는 사람에 따라서 똑같은 사람을 이 사람은 소음 체질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태음 체질이나 소양 체질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럼 누구 말이 옳냐 이거지. 이건 정확한 어떤 규범이 없다. 대략 이럴 것이다 합니다. 어떻게 됐든. 자, 그래서 저도 이거를 제 나름대로 붙여본다면 이거를 서양의 혈액형과 비교하면 이게 O형이죠. 이게 B형이고 여기 A형이고 이것이 AB형이고. 저는 이렇게 나름대로 연구하고 이렇게 적용을 해왔어요.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두 가지는 음이잖아요. 이 두 가지는 양이에요. 제가 여기서 지금부터 그 질병의 논리를 펴가는 거는 우리 동양학적으로 제가 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서양의 혈액형을 같이 한 것 뿐이에요. 자, 그러면 이 두 가지는 음이 되고 이 두 가지는 양이 된다 그래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뭔가 하면 우리가 이제 지금 살면서 뭐 건강하냐 건강지 뭐더냐 항상 우리 신년도 지금 뭐 우리가 인사하면서 뭐라 그래요? 하여튼 새해는 건강하십시오. 건강이 모든 덕담 중에 건강같이 더 중요한
덕담이 없죠. 건강하십시오. 뭐 그 다음에 돈 많이 버는 거죠. 내가 건강증보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니까 건강하십시오.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하십시오. 이렇게 소원 성취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건강이다. 그러면 건강하려면 우선 병이 없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병에 걸리면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 하는 병이 뭔 병이 있어요? 아무래도 암이죠. 자, 암입니다. 이제 뒤에 가서 암에 대한 얘기를 제가 별도로 할 거예요. 하는데, 자, 암. 그러면 암은 어떤 체질에서 잘 오느냐? 굉장히 궁금한 사항이죠. 이제 이 대목쯤 오게 되면은 좋으려고 했던 사람 눈이 번쩍 들어. 내가 암이 잘 오는 체질이가 아니실까? 이게 관심사가 이제 전부 다 자기하고 전부 관계가 지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그동안에 저는 뭐 의사도 아니고 어떻게든 우리 밥상을 통해서 우리가 건강한 병이 오지 않는 그런 예방적 차원에서 이 밥상 교육을 해왔던 사람이에요. 제가 교육생들하고 이걸 쭉 교육을 하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살펴보면은 몸이 따뜻하면서 암인 사람은 거의 없더라는 거죠. 다 몸이 찬 사람들이에요. 차다는 거를 우리가 음양으로 따지면 음의 체질이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몸이 찬 사람들이라. 그러면 여기서 몸이 찬 것을 서양식 혈액형으로 매칭을 시키면 A형, B형이죠. 자, 그런데 제가 왜 이거를 매칭을 시키는가 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지금 이 체질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혈액형은 정확하게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통계가 이렇게는 안 나와 있고 이걸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암 환자들의 반수 이상이 음성 체질 중에서도 A형이에요. A형이 가장 많아요. 물론 혈액형 숫자도 A형이 많기는 합니다만은 A형이 거의 50% 정도 된다. 제가 어느 병원에서 제가 정확한 병원의 그 출처는 생각이 안 나지만은 어느 병원 발표한 거 보면요, 60% 이상이 암 환자가 A형에서 나온 병원도 있어요.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이거를 어찌 됐든 몸이 차면은 병이 암 쪽이 오기가 쉽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제가 이제 나중에 뒤에 가서 우리 장기 중에서 따뜻한 장기는 암이 없어요. 이제 그건 다 따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한 50% 정도 되고 나머지 한 20-30% 정도가 B형 쪽에. 그러면 70-80%가 어디서 와요? 음성 체질 쪽에서 온다고요. 암이. 그러면 요 A형이나 혹시 B형 가진 분들이 있다 그러면 가슴이 철렁하죠. 나 암이 잘 올 수도 있겠네. 자, 그러면 자, O형, AB형 혹시 가진 분 있어요? O형이나 AB형. 예, 두 분이나 계십니다. 자, 그러면 O형, AB형들은 암이 잘 안 오는 체질이죠. 혈액형 잘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잘 받았죠? 잠시라도. 예, 그렇게 생각했죠. 자, 그런데 O형, AB형들은 암이 잘 안 오는 대신에 뭔 병이 잘 올까요? 세상 이치는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으면 오르막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바로 여기는 뭐가 잘 오는가? 이게 혈압 당뇨죠. 그래서 혈압 당뇨 환자의 거의 저는 제가 볼 때, 제가 지금까지 판단한 바로는 한 반수 50% 정도가 O형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한 20-30% 정도가 AB형이에요. 그러면 한 70-80%, 70% 이상이 양성 체질에서 와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바로 뭘 얘기하는가 하면 몸이 양쪽으로 기울어지면은 혈압 당뇨로 가기 쉽고 몸이 찬 음쪽으로 기울어지면 암이나 천식으로 하기가 쉽다. 요런 결론이 나오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우리가 이제 이걸 얘기하는 것은 그러면 혈압 당뇨도 아니고 암이나 천식도 아니고 이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중간이면 되지 뭐. 중간이면. 이 중간이란 말이 뭐예요? 음양이 무엇을 이룬 거야? 요 얘기죠. 결론은 이겁니다. 그래서 음양의 조화다. 음양의 조화를 이루면 병이 아니다. 자, 그러면 음양의 조화를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야. 음양의 조화를 이루려면 우선 내가 몸이 체질적으로 찬 사람인지 따뜻한 사람인지 우선 알아야 될 테고. 자, 그걸 알았다고 가정을 해봐요. 알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뭐를 알아야 돼? 내가 먹는 것이 뭐가 음이고 뭐가 양인가를 알아야 되지. 그래서 내가 몸이 음적인 체질을 가진 사람은 뭐를 먹어야 돼? 양적인 걸 먹어서 무엇을 이루어야 돼? 음양의 조화를 이루어야 되고.
내가 몸이 뜨거워. 양적인 사람은 뭐를 먹여야 돼? 음적인 걸 먹어서 음양이 무엇을 이루어? 조화를 이루어야 내가 병이 없다. 그럼 여기서부터는 이제 우리가 앞으로 알아야 될 게 뭐예요? 뭐가 음이고 뭐가 양이냐는 걸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양이 뭐고 음이 뭐고 이렇게 배웠어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무기질, 비타민 이렇게 배웠어요. 전부 다 성분적으로만 배웠지 이게 양의 성질이야 음의 성질로는 못 배웠단 말이에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먹는 식품들이 뭐가 음이고 뭐가 양인가를 논리적으로 한번 따져보면, 아, 내가 체질이 어떠니까, 나는 상태가 어떠니까 나는 음적인 걸 먹어야 되겠다, 양적인 걸 먹어야 되겠다, 우선 판단이 될 테고, 그 중에서도 또 내가 어떤 상황에서는 이걸 더 먹을 수도, 어떤 상황에 이걸 더 먹을 수도 있겠다, 이런 구체적인 걸 알려주면 전반적인 우리 먹는 농산물에 대해서, 식품에 대해서 음양의 이치를